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강원도 속초의 어느 한적한 마을. 중년의 남성이 택시를 몰며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택시를 몰았던 황상기 씨로 강원도에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였죠. 그런 황상기 씨에게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딸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인류기업 삼성에 다니고 있는 황유미 씨. 유미 씨는 속초 상고 3학년 재학 시절 삼성에서 학교의 학생들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는데 성적이 상위 30% 안에 들었던 유미 씨가 신청을 했고 졸업 전에 취업이 된 것이었습니다. 입사가 확정된 후에 가족은 동네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했고요. 한국의 1등 대기업이란 삼성에서 이제 월급도 넉넉히 받고 복지 혜택도 누릴 것에 정말 다들 유미양의 보장된 사회생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편 아버지 황상기 씨는 여느 부모들처럼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당장 취업을 하는 것보다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대학생활을 즐기길 내심 바랬지만 일찍 철이 들었던 유미 씨는 빨리 돈을 벌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그 돈으로 현재 택시를 하고 있는 아버지 차도 바꿔주고 또 동생 공부까지 시키겠다면서 굉장히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황상기 씨는 그런 딸을 믿어보기로 하죠. 2003년 10월 5일입니다. 16살의 유미 씨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살던 속초를 떠나 수원역에 도착합니다. 그녀가 일하게 될 곳은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바로 이곳인데요. 숙소는 근처 삼성 기숙사에서 머물게 됩니다. 첫 직장의 낯선 숙소까지 유미 씨는 그저 설레임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입사 첫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화학약품에 담궜다가 빼는 이 수동 세척 작업을 맡게 되는데요. 유미 씨가 일하는 공간은 그 특수성 때문에 좀 답답한 밀폐 공간이었고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이름조차 모르는 위험 물질도 존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작업에 쓰이고 있는 화학 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첫 입사일에 유미 씨는 4조 3교대로 밤낮을 바꿔가며 바쁘게 지내게 됩니다. 타지 생활이 결코 쉬울 순 없었지만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또 그들과 일에 대해 고충을 나누면서 유미 씨는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었는데 게다가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모으면서 그 행복감도 나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간혹 쉬는 날이면 부모님을 뵈러 속초에 내려갔고 외식도 하고 식구들 옷도 몇 벌 사주게 되면서 그 뿌듯함으로 일에 대한 고단함을 잊고 지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미 씨의 몸 상태는 전과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고된 노동으로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하기에는 이 증상이 너무 잦았는데요. 심한 날은 병든 닭처럼 정말 시름시름 알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어머니 박상옥 씨는 딸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최근에 자꾸 어지럽고 게다가 울렁거림이 심해져서 톡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 부모는 멀리 있으니까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소화제를 먹어보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쉽사리 호전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유미 씨가 자꾸 숨이 차고 몸 곳곳에 멍이 든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미 씨조차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지 그녀는 회사 앞에 있는 작은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증상을 본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요. 그러던 2005년 6월 어느 날입니다. 황상기 씨는 병원에서 딸의 보호자를 급히 찾는다는 전화를 받았고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향했는데 딸은 주사기를 꽂고 병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의 눈빛에는 힘이 없었고 안색이 영 좋질 않았는데요. 그날 아버지가 전해 들은 소식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겁니다. 이게 보통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방사선 혹은 유해물질에 의해서 환경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황유미 씨가 삼성전자에서 일한 지 약 1년 8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이 다리에 막 힘이 풀리면서 머리가 멍해졌겠죠. 며칠 후에 어렵게 누워있는 딸에게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21살이었던 유미 씨는 이 아픈 와중에도 우리 집 돈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치료비를 먼저 걱정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휴직 신청이 들어갔고 유미 씨는 곧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고 회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에 2006년 9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일하시던 분이 그녀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병실로요.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은 더 이상 유미 씨의 휴직을 인정해 줄 수 없으니 사표를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로서는 이 딸이 치료를 좀 받을 수 있게 이걸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라고 요청하는데, 왜냐면 사실 아버지는 딸이 병을 얻은 이유가 이 회사에서 일한 것과 큰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도 있었어요. 사실 비슷한 시기에 유미 씨와 같은 공장 라인에서 2인 1조로 일했던 당시 30살의 이수경 씨도 똑같이 백혈병에 걸렸고 바로 지난달, 그러니까 2006년 8월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업 중에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에 황 씨도 내 딸의 병이 결코 그냥 개인의 불운이나 이게 뮤전, 우연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런 산재 신청 요구에도 삼성 측에서 나온 과장은 큰 회사 상대로 이기실 수 있겠어요? 라고 되묻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자신은 없었습니다. 워낙 삼성이라는 이름에 벌벌 떨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약간 어떤 속내를 알아챈 직원이 차라리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어떻겠냐, 그게 더 현명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고, 황 씨는 이런 상황은 처음이셨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딸의 병원비 8천만 원 정도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어쨌든 딸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제안을 수긍한 직원은 이후에 사직서 제출은 하셔야 된다 하면서 백지에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황 씨를 1층 병원으로 불러내게 돼요. 그 직원이요. 삼성 직원이. 그리고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든 봉투를 건넵니다. 아니 분명 치료비 5천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표를 받아갔는데 금액이 확연히 다른 거였죠. 여기에 황 씨는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나 라는 그 억울함에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이 500만 원이라도 받지 않으면 치료비가 부족할 상황이었기에 일단 딸을 살리고자 그는 돈을 받아들게 됩니다. 이후에 황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회사 인사과에 전화를 해서 딸을 이 산업재해로 좀 인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오히려 아니 개인적으로 병을 걸린 거 가지고 왜 회사에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냐면서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그 사이 유미 씨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유미 씨가 수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버지는 몸에 거의 힘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축 늘어진 딸을 뒷좌석에 눕히고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앞좌석에 앉으시고 다시 속초로 내려가시던 길이었는데 한참을 운전하고 가다가 뒷좌석에서 들리는 딸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부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딸이 눈이 거의 풀린 채로 아주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부모는 급히 고속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차를 세우고는 뒷문을 열어 아이를 확인하는데요. 딸은 이미 숨이 넘어간 후였습니다. 고 황유미 씨, 당시의 나이가 고작 23살입니다. 딸의 장례를 치렀고 아버지는 이 대기업 삼성을 상대로 한 아주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는 돈을 떠나서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만이 먼저 하늘로 간 딸에 대한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모든 걸 팽개치고 오직 진상 규명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자신을 도와줄 노무사 활동가를 만났고요. 여러 노동단체들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서 거리에 나가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이제 반도체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을 좀 반이라도 올리자라는 의미에서 반올림이란 이름의 모임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수많은 제보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건데요. 이 기흥공장 내 같은 라인에서 일했던 이수경 씨 기억하시죠? 그분을 비롯해서 인근 라인에서 엔지니어로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황민웅 씨도 비슷한 시기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여기 그 당시 피해자들의 제가 사진이 좀 있는데요. 네. 자, 안타까운 사진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피해자셨는데 온양 공장에서 일하던 박지연 씨 그리고 김옥희 씨에게도 백혈병이 발병했고 이 외에도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여럿 발견됩니다. 이게 정말 과연 개인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연일까요? 이렇듯 이 피해자분들 그리고 또 황유미 씨의 유가족분들은 그동안 거대 기업 삼성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또 쉬쉬하면서도 이 감춰져 있던 진실들을 밝혀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사명감이 있으셨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이런 시위를 통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자 언론과 사람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황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조사를 받으러 가죠. 그런데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유미 씨 서류를 보니까 이거 화학약품 처리 공장에서는 석 달밖에 일을 안 했고 나머지는 박스에 스티커를 붙이는 단순 작업을 했다라는 걸 자신이 확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유해 물질이 노출되어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사실 3달밖에 일 안 한 거면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 딸아이가 화학약품 처리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서류상으로는 다른 일을 했다고 돼 있는 건지 이마저 삼성의 농간인 것일까요? 그러다가 다행히 황 씨는 죽은 딸이 남긴 다이어리와 작업 노트를 찾았고 그 안에 수습 기간부터 화학약품을 처리하는 취급하는 라인에서 일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그 노트를 발견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화학약품에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앞으로 주의하겠다라는 내용의 다짐서와 함께 그 해당 약품의 이름까지 적혀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측에서는 유미 씨가 걸린 백혈병은 이 반도체 공장과는 무관하다면서 그녀의 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줘 버리는데요. 그렇죠.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건 인류기업 삼성이었습니다. 황상규 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은 자꾸 밟혔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단체 반올림은 황 씨와 함께 삼성전자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백혈병뿐만 아니라 뇌종양, 유방암 이런 질병들까지 앓고 있는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게 되고요. 삼성의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게 혹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어려운 싸움은 무려 11년이나 이어집니다. 그럼 글쎄 많은 언론에서는 삼성이 연루됐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침묵하기도 했고요. 일부 언론은 삼성을 대변하는 보도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삼성의 고위급 관리가 그에게 왔어요. 황상기 씨를 찾아오더니 10억을 줄 테니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황 씨는 자신이 더 이상 딸의 억울함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 돈 10억을 거절하고 그저 진실을 밝히는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고된 싸움 7년 만에 결국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황유미 씨의 산재를 인정해줍니다. 그토록 그 딸의 업무 환경 때문에 우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은 거다라고 외쳤던 그의 이 작은 목소리가 드디어 받아들여진 거죠. 7년 만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는 여전히 쉽사리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삼성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거부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반올림은 투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죠. 그러다 사건이 논란화된 지 11년 8개월 만인 2018년 11월입니다. 드디어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한 과실을 인정했고 공식 사과와 함께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지원 보상이 되는 질병은 백혈병, 다발성 골수증, 폐암 등등의 16종의 암이었고요. 백혈병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5천만 원, 뇌종양은 1억 3,500만 원 등등 보상 플랜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8년까지 이 보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11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책임을 회피해온 삼성이 이렇게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을 두고는 물론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2018년 당시에 뇌물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또 워낙 이게 오랜 분쟁으로 이어지다 보니 삼성 반도체라는 거에 씌워진 부정적인 사회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분명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간 이제 직업병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 유족에게 삼성이라는 이름이 보여준 어떤 행태가 정말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기업 윤리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아니 삼성이라는 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들이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이 길고 긴 싸움에 값진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삼성을 무너뜨린 결과에 수많은 언론이 주목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 중에 아직도 제대로 된 어떤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실조차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삼성, 그 대기업과의 투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 현장에 그들을 존중하는 대책과 방안이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황상기 씨가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자신의 딸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죽음이었다고요. 아직도 돈 없고 힘없는 수많은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위험 속에서 일하고 제대로 된 권리를 갖지 못한 채 어떤 산업재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다른 황유미 씨와 같은 피해자를 양선해내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